안녕하세요. 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내가 컨텐츠가 많다.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협업하거나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개요를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노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 노션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편집하는지, 세 번째 멀티미디어를 편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노션의 꽃이라고 부르는 표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노션을 시작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notion.so를 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MS 익스플로러는 안 되고요. 나머지 웹브라우저, 특히 크롬이나 그 다음에 MS의 엣지 그리고 파이어폭스 뭐 이런 데서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노션.so를 들어오셔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별도로 노션 앱이 있어요. 그런데 노션 앱을 굳이 다운받아서 쓰지 않아도 이 웹브라우저에서 웬만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첫 번째로 혹시라도 여기 왼쪽에 요게 이제 사이드바라고 하거든요. 사이드 있으니까요. 왼쪽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바에서 요 메뉴들이 만약에 영어로 나온다. 그런데 나는 한글을 원한다. 나는 한글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설정과 멤버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설정과 멤버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언어와 지역이라고 왼쪽에서 네 번째 항목에 언어와 지역을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이드바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사이드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은 하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로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삼각형 마크로 있는 거 하나하나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 요게 페이지 추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드바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요, 이 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메인 영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간단해요. 여기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에버노트나 다른 뭐랑 뭐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노션의 정말 특징적인 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생각했을 때는 요 제목과 내용을 합친 것이 페이지구나,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자, 요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메뉴들이 쪼르륵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걸 한번 보죠. 자, 여기 점 3개짜리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뭐 큰일 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텍스트 누르면은 작아졌다 아니었다가, 너비가 넓어졌다 아니었다가, 페이지 잠금은 내가 편집을 실수로 뭐 건드리거나 하는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페이지 잠금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내보내기를 의외로 쓸 때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은 내보내기 형식을 PDF로 A4 사이즈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노션에서 자체적으로 파일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쓸만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즐겨찾기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 상태에서 즐겨찾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정된 항목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아까 여기 사이드바 있죠? 왼쪽에 사이드바를 보시면 원래 없던 게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느냐,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섹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즐겨찾기 섹션이 생겨서 노션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개인 페이지라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프라이빗한 이런 섹션들이 생겨납니다. 이 섹션 안에 페이지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요걸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예, 자주 쓰죠. 그쵸? 자, 공유는 웹에서 공유를 딱 누르시면은요, 요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션에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편집이나 댓글이 이렇게 꺼져 있죠. 원하시면 켤 수도 있고요. 템플릿을 복제를 요게 좀 보안상 이게 누군가가 복제해 가는 건 원치 않는다 할 때는 요게 기본값으로 켜져 있으니까 항상 예, 요걸 켠 다음에 요거는 꺼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노션을 사용하고 있는 멤버가 계시다 그러면은 사용자를 노션 아이디로 초대해서 같이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노션의 사실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은 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문서도 있고 뭐 다른 좋은 도구도 많을 텐데 왜 굳이 노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노션의 편집 작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하나의 페이지인데요. 여기 페이지를 여기 우측 왼쪽 하단에 가면 여기 새 페이지 있죠? 요걸로 해도 되고 여기 페이지 추가해도 됩니다. 페이지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짠 누르면은요 이렇게 제목 없음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제목을 넣고 엔터를 치면은요 내용 칸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용 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노션을 이해하는 가장 큰 그 중요한 포인트는 MEAB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요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고 블록처럼요. 레고 블록처럼 하나가 블록이고요. 그 블록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해보면은요. 자, 뭔가 좀 다르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한 줄 한 줄이요. 요게 하나의 블록이에요.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점 6개짜리 있죠. 요거를 저는 손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자, 전체 선택이 됐네요. 자, 요것만 잡고 손잡이를 이렇게 옮기시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옆에 보면 플러스 버튼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요거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블록의 성격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블록의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 블록의 성격을 지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노션을 보시면은요, 요 첫 상태에서 명령어 사용 시 슬래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그냥 딱 눌러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워드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백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나왔죠? 자, 요 상황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샵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럼 제목이라고 돼 있죠. 제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용 칸입니다. 참고로. 자, 엔터 치고요. 샵 2개를 하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중간 제목이 됩니다. 그다음에 샵 3개를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작은 제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꺽쇠를 하고 스페이스바 하면은 토글이 되는데요. 토글은 뭐냐면 이렇게 엔터를 치고 탭을 쳐보면 이렇게 이 삼각형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셨죠? 그쵸? 삼각형이 이렇게 아래로 향한 거는 열렸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누르면 이게 닫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열었어요. 그럼 여기 토글 내용에다가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엔터 치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토글을 닫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글이 요거는 지금 회색이고 요건 까만색이죠. 예, 까만색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내용이 있어요 라는 뜻이고, 회색이라는 거는 아직 밑에 내용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게 토글 개념이고요.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나 컨텐츠 정리하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스페이스 대쉬를 하거나 스페이스바 아니면은
별표를 하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시면은 블렛 포인트가 되겠죠. 블렛 포인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에서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페이스바가 핵심이에요. 중요하니까 제가 스페이스바라고 해놓겠습니다. 크게. 자, 스페이스바. 이게 왜 중요하냐? 마크를 아무거나 집어넣은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이렇게 기능이 실행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 노션이든 윈도우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축키를 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무언가를 할 때는 무조건 마우스를 최대한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블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블록이다.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렇게 블록이다. 그 다음에 이 블록도 성격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샵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토글하고 스페이스바면 이렇게 토글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요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위에다가 하고 또 여기다가 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의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페이지는 상위 개념이고 요 내용은 하위 개념이잖아요. 근데 노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슬래시 하고요. 여기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페이지, PAGE 이렇게 되고요. 한글 버전은 한글로 페이지 해도 나와요. 그럼 여기 메뉴가 떴죠. 그쵸? 여기 메뉴가 떴죠. 그럼 여기서 엔터를 그냥 치시면 새로운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서브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내용을 넣었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 서브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상위로 올라가면 자, 여기에 서브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페이지 속에 페이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는 상위 개념이고 이 토글은 하위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 토글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 페이지 속에다가 다시 또 서브 페이지를 넣어야겠죠? 자, 페이지. 자, 페이지를 또 넣었어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페이지 서브 이렇게 하고서 내용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넣고 서브 페이지 세 번째 서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는 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성격, 원하는 방식에 맞게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듯이 만든 게 여기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템플릿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케팅의 브랜드에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표라는 것을 활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편집하는 다른 방법은 좀 나중에 좀 고급 사용자가 되면은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스페이스바만 기억하자. 마크 넣고 스페이스바, 대시하고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하나하나가 블록이니까요. 자, 이 하나하나의 블록을 이렇게 원하는 것만 갖다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하위로 내릴 수도 있고요. 그쵸? as라는 여기 하위에다 내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손잡이를 갖고요.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로, 요거 보이시죠? 세로에다 딱 놓으면은요. 이렇게 단도 생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단이 생긴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편집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 아까 하던 거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션을 그냥 빈 공간을 딱 했을 때 회색으로 명령어 사용 시 슬래시 입력하세요. 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 슬래시가 뭐냐면 컴퓨터와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슬래시를 누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쭈루루룩 메뉴가 뜹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여기 헤드라인 만드는 거 이거 전부 다 수동으로 마우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아까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쓴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지, 북마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게 웬만한 건 다 들어와요. 자, 이미지부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업로드는 내 컴퓨터에 있는 거 그냥 업로드 하는 거고요. 링크 인베드, 링크 외부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언스플래시는요, 클릭을 해보면 이 노션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검색도 돼요. 네, 여기 검색을 해서 만약에 우리는 봄을 또 원하니까 스프링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이 노션이라는 서비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훌륭하죠.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아무거나 한번 링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 링크가 있겠죠. 네, 링크를 딱 클릭해서 컨트롤 C를 하고요, 여기 돌아와서 그냥 붙여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해제는 그냥 링크를 이대로 그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V에서 동영상 인베드가 있어요. 이걸 딱 눌러보면은 이 인베드가 중요한 건데요, 인베드는 안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이 안에서 바로 재생이 된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안에서 재생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꺽쇠 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토글해서 미스터 선샤인이 걸렸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샤인.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를 토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빈 토글이죠? 요거에다가 여기 손잡이를 가지고 잡아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자, 네, 이게 좀 애기씨가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 요거를 딱 닫아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어도 이렇게 열고 닫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 영상도 되고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도 올릴 수가 있고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웬만한 외부 링크 미디어를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괜찮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갈게요. 인베드라고 치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구글 지도 같은 것도 들어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만 해도 사진과 이미지 그리고 mp3 파일, 음성 파일 같은 경우도 웬만한 건 다 여기 들어오고 이 안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테스트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표예요. 표. 테이블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 테이블 치면은 표라고 나오죠, 그렇죠? 한글로 쳐도 표라고 해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인라인은요, 딱 하면은요, 인라인이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현재의 이 페이지 안에 하나의 개체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표라고 하면 전체 페이지는요, 하나의 새로운 표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 자체가 하나의 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표 자체가 하나 페이지 상위에 딱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라인에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라인은요, 요 표는 표 자체에 표 제목이 따로 있어요. 표 제목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노션 표의 핵심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속성이에요. 속성. 자, 볼게요. 요게 속성이고요. 요게 이름이고요. 속성이고 이름이에요. 속성이고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거는 속성이 안 바뀌니까 요거는 요건 내비둘게요. 속성이 그대로죠. 자,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바꿀 수 있겠죠? 제목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은 안 바뀌었어요. 자, 여기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속성 유형이 다중 선택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날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캘린더라고
캘린더예요 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마크가 중요한 겁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마크가 캘린더 마크죠. 그럼 여기들 딱 클릭을 해보면은 달력이 떠요. 왜? 캘린더니까. 네, 그래서 날짜를 딱 입력을 해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캘린더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요 마크가 중요하죠. 클릭해 보면은 파일과 미디어 대신에 아까 원래 있었던 다중 선택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파일이 아니라 뭐 다중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다중 선택이니까 다중 선택이란 말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요 마크가 중요한 거니까. 요걸 딱 클릭해 보면은 입력창이 뜹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A입니다. 라고 해서, 자, 그럼 여기 아래 떴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는 B를 할게요. 그러면 또 B가 또 생겨요. 메뉴가. 자, 이러면은, 자, 볼게요. 자, B. 그럼 여기다가 또 뭐 C를 할 수 있겠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C, 엔터, D, 엔터. 자,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만들 때 어떻게 되죠? 네, 여기다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죠. 그럼 요거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제목이니까요. 홍길동, 네, 홍길동, 그 다음에 뭐 이몽룡, 너무 옛날식으로 하나? 네, 심청이, 네, 뭐 심청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깔끔하고 괜찮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쓸만한 대단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기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추가를 해보면 보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은 표로 보고 있죠? 요거를 보드로 한번 바꿔보면요. 생성 누르면은요. 이 아까 그 표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보는 방식만 보드를 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체 너비로 바꿀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칸반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죠. 칸반보드가 뭐냐면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새로운 미션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 이 미션을 이렇게 다른 영역에다가 옮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요 A, B, C라고 하는 게요, A가 뭐 예를 들어서 시작, B가 작업 중, C가 완료, 이렇게 되면은요, 자, 이 새로운 미션 2, 미션 임파서블, 자, 이 미션을 시작했어요, 작업 중이에요, 완료했어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표 보기를 기본 보드로 돌아가면은 아까 그대로 요 편집한 내용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여기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션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위아래가 없다 그랬죠? 자, 보세요. 엑셀로 치면은 요 한 줄이 그냥 한 줄일 뿐인데 노션은 이게 하나의 페이지예요. 여기 손잡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열기가 있어요. 열기를 딱 눌러보면은 이게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여기다가 하위 페이지에 그 페이지를 또 넣을 수 있겠죠. 페이지를 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위 페이지를 언제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 넘어가서 표제목 여기 보시면은, 자, 홍길동에는 이렇게 그림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자, 그러니까 이몽룡은 지금 제목만 있다는 뜻이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거는 지금 페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열어보면은 아까 했던 이런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보기를 보드 보기를 했는데 캘린더도 볼 수 있어요. 자, 캘린더를 보면은 달력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런데 표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시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여기 점 3개짜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면 여기 링크 복사라는 게 있죠? 자,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으로 가서요, 붙여넣기 했어요. 그러면 노션이 알아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라는 메뉴가 떠요.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죠. 얘랑 똑같은 게 나오는데,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 화살표는요, 연결된 애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해서 링크된 베이스를 생성했어요. 자 그러면 1, 2, 3 요 세 개의 표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생긴 거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자 한 몸인데 보시면 여기에 보기추가 있네요. 자 보기추가를 눌러 보시면 이거를 캘린더로 바꿔 보겠습니다. 생성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위로 올릴게요. 자 얘는 칸반 보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보드로 바꿔 볼게요. 생성. 자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는 표, 두 번째는 보드, 세 번째는 캘린더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어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자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날짜를 한번 바꿔볼까요? 날짜를 15일로 바꿔보면은 여기 15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요 내용이 바뀔 수 있고요. 자, 요거를 미션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없어졌죠. 왜냐면 이거는 어디, 요런 아무거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캘린더도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연동이 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요, 여기 있는 이 연동된 표들을 이 전체 페이지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도 원하는데 어디에다가나 갖다 붙이면은요, 편집할 때 동일하게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사이드바에 보시면은요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노션을 한번 보고 써보신 다음에 이거 괜찮다 싶으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거 내가 쓰는 게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클릭을 해보시면요 웬만한 걸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한동안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에버노트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처음에 실수했거든요. 에버노트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가져오기로 해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워드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거 CSV라고 돼 있죠. 이런 것도 되고 구글 문서 다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로 다 가져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아마존 서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노션의 레이아웃은 간단하다. 이렇게 세 가지. 왼쪽에 사이드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제목과 내용 칸이 들어가는 페이지,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렇게 세부 설정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메뉴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편집할 때는 요 노션은 블록의 개념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블록 형식을 편집할 때 제가 가장 권하는 거는 스페이스바, 기억나시죠? 스페이스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시를 하고 스페이스바, 아니면은 꺽쇠를 하고 스페이스바, 아니면은 샵을 하나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메뉴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실 때는 슬래시를 통해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쵸?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서는 그냥 링크만 가져와서 붙여 넣으면은 알아서 임베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표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요 항목들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각각을 페이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션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 노션의 핵심은 이 사용법은 뭐 기본인 거고, 어떤 식으로 응용하지, 내 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